312번 안 풀고 들어갔거든요. 조건부 확률인 마지막 문제 312번 한번 풀고 시작을 할게요. 자, 문제 세팅이 또 이래요. A, B, C가 있고요. A는 양면에 하트가, B는 하나는 다이아몬드, 하나는 하트, C는 모두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뽑아갖고 볼 건데 하트가 그려져 있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오케이? 하트가 그려져 있고 근데 그게 B1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하트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너무 별로네. 하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있어요? A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개, 그치? B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하트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몇 개? 3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을 이제 뭐 이름을 붙여줘야 될까?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A라는 사건을 저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A라는 사건을 A, B, C 3개? 그냥 3개 다 하자. A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A를 뽑는 경우 지금 이게 상황이 왜 그러냐면 요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카드를 뽑고 나서 하트가 원래 보이는 게 맞잖아. 근데 얘는 그 순서를 반대로 쓴 거거든요 지금. A를 뽑는 게 A, B를 뽑는 게 B, C를 뽑는 게 C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사건을 그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하트가 그려지냐 다이아몬드가 그려지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트가 그려져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해줄까? 좋아하는 알파벳 있어요? 내 맘대로 할게. K 이렇게 갈게요. 사건 K는 뭐 하는 거냐면 하트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각각의 확률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는 A를 뽑는 확률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P, A는 A인데 A에서 K가 나오는, 그러니까 하트가 나오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A를 뽑아서 하트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친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곱셈 정리 배웠지? 그래서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P, A에다가 곱하기 P, 바에다가 뭘 깔 거냐면 A를 깔고 거기서 K가 나올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PA가 얼마고요? A 뽑을 확률이 얼마야? 카드 몇 개 있어? 3배. 3개. 그러니까 A를 뽑을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고민을 해봐. A를 뽑았는데 하트가 보일 확률은 얼마예요? A는 카드 자체가 하트밖에 없잖아. A를 뽑은 순간 하트는 무조건 보이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야? 1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할게요. B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거고요. C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자, B는 이제 머리로 계산 좀 하자. 3분의 1의 확률로 B를 뽑을 거고요. B를 뽑는 순간 하트가 보일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은 얼마? 6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죠? 다시 만약에 내가 C를 뽑았어. 3분의 1의 확률로 C를 뽑으면 A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애초에 A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확률은 0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생각을 해봐. 하트가 나오는 확률을 세고 싶은 거야. 하트가 나오는 확률. K로 썼으니까 PK 얘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하트가 나올 확률은요. 너에서 나올 수 있는 3분의 1, 너에서 나올 수 있는 6분의 1, 너에서 나올 수 있는 0을 전부 뭐 하면 돼? 합치면 되죠. 그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얼마예요? 야 이거 6분의 2고 이거 6분의 1이면 합치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2분의 얼마다? 1이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가 돼요. 제가 찾아온 건 누구라고요? 하트가 나올 확률이야. 이거 왜 필요한 거야? 너를 전체로 깔아야 되잖아. 그치? 하트가 나올 확률을 전체로 깔았어요. 그랬을 때 그게 B여야 된다. 그럼 B라는 건 무슨 말이야? B이면서 동시에 K1 확률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 세팅 자체가 P, K분의 P, B, 교,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최종 결론 어떻게 나와요? 6분의 1분의
거짓말 미안합니다. 2분의 1분의 6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3분의 1이었다 하고 끝났고요. 지금 시작부터 갑자기 요 문제 풀어서 좀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조건부 확률 두 번째 내용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오는 확률 자체를 혼자 세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지? 하려면 A에서 나올지 B에서 나올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나오는 확률들을 더한 게 전체 확률이었어. 그렇지? 전체 확률분에 여기서 이미 구한 해당 확률을 집어넣는 게 두 번째 유형 프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애초에 뽑은 게 A, B, C 중에 하나일 거다 보니까 하트가 나올 확률 자체를 혼자 구할 수가 애초에 없죠. A에서 나올 확률, B에서 나올 확률, C에서 나올 확률을 각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전체를 구하면 전체분의 뭐다? 해당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조건부 확률은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문제가 전부 끝나고요.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넘어갑시다. 여기 근데 이 파트는 지금 내가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거지 너네가 이해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부 좀 많이 해놓으세요. 독립과 종속. 이제 독립은 이런 거예요. 독립이 뭐야 의미가? 이제 떨어져 사는 거죠. 맞아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엄마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 알 바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닌가? 맞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이런 거예요.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럼 내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찔 확률을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면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내가 밥을 2끼 먹었을 때 색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밥을 많이 먹는 사건인 A랑 살이 찌는 사건인 B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시아가 살찔 확률 이런 걸 생각을 해봐.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살찌는 거랑 내가 밥을 조금 먹었을 때 살찌는 게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독립된 개체니까. 오케이? 만약에 내가 먹은 영양분이 저 친구한테 간다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식이 지금 이 얘기야. A라는 상황을 깔든 안 깔든 그게 그냥 일반적인 확률과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B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독립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를 서로를 무슨 사건이라고 그런다? 독립사건 이렇게 부르겠다. 오케이? 반대로 이렇게 생겨도 어때요? A의 확률이 그냥 A다. 그것도 독립이야. 똑같은 얘기야. 그럼 반대로 종속은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다. 다른 말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종속입니다. 이게 독립종속이 조금 헷갈리는 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독립, 종속 이렇게 돼 있으면 종속되어 있다는 게 뭔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A라는 사건 속에 B가 들어있어야 될 듯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랑 항상 헷갈리는 게 배반 사건이랑 좀 헷갈립니다. 잊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볼까? 배반 사건식 어떻게 써요? A랑 B가 배반 사건이야. 그럼 우리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그렇지, B가 뭐야? 이거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 내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외워달라고 한 거 있죠. 곱셈 정리. 그 내용인데 생각을 해봐. 정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P, 예를 들어 A, 바, B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분모에 누구를 깔아야 돼? P, B죠. 그렇지. 분자에 누구? P, A, 교, B였지. 이 식을 이항시켜서 정리한 게 P, B에다가 곱하기 얼마? P, A, 바, B는 얼마다? P, A, 교, B다. 이렇게까지는 일단 쓸 수 있었죠. 여기까지 썼는데 이 상황이 만약에 독립인 사건이라면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통하는 거고요. 여기서 독립이라는 조건이 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P, A, 바, B랑 뭐랑 똑같아? P,
A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위에 있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게 돼요? P, B랑 P, A를 곱하면 그게 뭐다? 교집합이다.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 독립인 상황 속에서는 내 필요에 의해서 두 확률의 곱은 교집합의 확률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식이 나온다면 그걸 갖고 독립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독립을 주고 이 식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A랑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가지고 독립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알아들을까? 그렇구나. 그러면 279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왜 279번이야? 뭔가 이상하다. 우리 앞에 거 할 때는 얼마였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아까 문제 푼 거는 아, 나 바본가 보다. 알겠습니다. 자, A, B가 독립입니다. A를 줄게요, B를 줄게요.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 B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얼마예요? 3분의 2 이거죠? 자, 이 친구 얼마야? P, A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구나. 이 정도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요런 친구들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좀 다 볼게요. 오케이? 우리 계산만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갑시다. A 알고요, B 알아요. 이거 찾아와 이렇게 했지. 이런 게 처음에 조금 어려워요. A급 B를 도대체 어떻게 찾지? 라고 했는데 지금 뭘 알아요? 독립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가져다가 P, A 곱하기 P, B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PA가 얼마예요? 0.3. PB가 얼마예요? 0.6. 결론이 얼마예요? 0.18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구나. 남은 내용들 뭐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글씨로 써져 있는 모든 문제는 뒤에 프린트에 풀 때 풀게요. 오케이? 자, 독립시행 빠르게 또 언급을 합시다. 독립시행은 사실 우리 이항정리 다 배웠잖아, 그렇지? 이항정리 중에 일부를 꺼내온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미 단어 다 배웠다. 시행이 뭐야? 똑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게 시행이죠. 맞아요? 근데 그때 특징은 운에 결정이 되는 게 시행이었어요. 오케이? 동전 던지기가 대표적인 예시야. 시행 10번 한다라는 거 동전 몇 번 던진다는 거야? 10번 던진다 이런 얘기였어. 얘가 말하는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이 친구들을 반복을 할 건데 걔네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독립시행이야.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 반에서 혹시 제비뽑기로 자리 바꿔본 적 있으세요? 네,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거를 뽑을 거야. 근데 고민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 제일 좋은 자리 앉고 싶었는데 얘가 뽑아갔어. 그럼 나 그거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너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런 건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시행은 여러 번 한 거지만.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동전을 던진 거랑 너가 동전을 던진 게 서로 연관을 안 미치겠죠. 이 친구 독립시행이야. 다시 내가 동전을 처음 던졌어요. 다시 두 번째를 또 던졌어요. 첫 번째 동전의 결과가 두 번째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독립시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서로가 독립이면 독립시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관계가 없으면 독립시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뭐 이 정도 얘기야.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인원 중에 누군가 한 명한테 내가 옛날에 근데 막 시험을 이때 막 이렇게 봤으면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래갖고 괜찮아. 시험은 독립시행이 아니라서 그 점수가 연관을 미치는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모든 시험은 독립시행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너가 지난 시험에서 수학을 망쳤어. 그럼 다음 시험 수학 시험 때 어때요? 떨려요 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건 독립시행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문제 푸는 건 동전 혹은 주사위로 가고요.
많이 나오는 게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비가 올 확률, 안 올 확률, 혹은 양궁 선수가 활을 쏠 확률, 안 쏠 확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 정리해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첫 번째가 이래요. NCR P의 R제곱 1마 P의 N마 R제곱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대충 이런 식이야. 내려와서 같이 보여줄게. 이거 봐봐. 291번 봐봐. 자유투 성공 확률이 60%인 농구 선수가 있어. 자유투를 몇 번? 3번. 그 중에 몇 번? 2번을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3번 중에 몇 번 성공하길 바래요? 2번 성공하길 바래요. 오케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60%. 다른 말로 10분의 6. 뭐 약분하셔도 되고요. 10분의 6이 몇 번 있다? 2번 됐다. 그치?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4였겠지? 10분의 4의 확률로 몇 번? 한 번 됐겠죠? 이거를 계산하면 그게 최종 확률이야? 요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문제 세팅이 다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쉽다. 그치? 3C2는 3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임? 100분의 36 곱하기 약분해서 할까? 10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분모 1000분의 어려운데? 싫어. 36 곱하기 4는 얼마야? 144인가? 144죠. 144. 144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지? 나오겠죠 뭔가? 300 얼마쯤이? 짜잔! 그렇게 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말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다. 요 얘기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두 분이 졸고 계셔서. 자, 그러면 문제풀로 들어가자. 번호로 따지면 313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자, 10원짜리 동전 한 개랑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질 거야. 10원이 나오는 게, 10원의 뒷면이 나오는 게 A, 100원의 앞면이 나오는 게 B,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독립인 사건을 보기에서 골라라.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친구는 본인의 직관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A라는 친구가 뒷면 나올 때랑 B라는 친구가 앞면 나오는 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A랑 B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독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실 첫 번째가 독립인 거는 다들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지아야. 근데 두 번째 친구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는 무슨 말이야? 앞면이 나오는 그 사건과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나? 뭐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있다고 하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하면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친구들, 애매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라? 기억은 좀 더 명확하니까 애매한 친구들 이제는 계산을 조금 해봐라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PA부터 구합시다. PA라는 친구, A의 확률은 얼마예요? 10원짜리가 뭐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PB 얼마예요? 그것도 2분의 1이겠죠? PC 얼마예요? PC가 뭐야? 두 놈이 같은 면 나올 확률. 좀 생각을 해봐. 앞 나오거나 앞뒤 나오거나 뒤앞 나오거나 뒤뒤 나올 거 아니야.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가 같은 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A, B, C 전부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교집합 다 구해놓고 갈까? 자, B교C를 고민을 해보세요. B교C. B이면서 동시에 C일 확률. 이게 무슨 말이야? B가 됐다는 건 100원짜리가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거? 100원짜리 앞면이야? 100원짜리 앞면 나오면서 뭐까지 돼야 돼? 두 놈이 같아야 돼. 그럼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B교C라는 확률이 4분의 1이야. 같은 맥락으로 P,
A교시도 한번 구할게요. 10원짜리가 뒷면 나오면서 동시에 둘이 같아야 돼. 그러면 둘 다 뒷면 나와야 되니까 얘도 4분의 1이겠죠. 못 알아들어 지금? 졸려? 알아들었어. 그래? 약간 잠시만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나 근데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네. 그래요? 수영 배웠어요? 네.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죠. 내가 초등학교 기억 잘 안 나는 4, 5학년 때 수영 다녔거든? 한 2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안 하다가 중2 때 갑자기 생각나고 중2 때 좀 배웠었거든? 그리고 안 한 지 좀 됐다가 이번에 저기 필리핀 갔다 왔잖아. 수영이 너무 재밌네 하고 나 수영 다녀야지 하고 수영을 오늘 등록을 했거든요. 어디 스포츠센터요? 저기 있죠. 아니 재활 저거 SRC.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등록을 했는데 오랜만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직장인 그거 들어가야지 해서 아침 7시 수영을 갔거든요. 그래서 7시에 가겠다고 6시에 꾸역꾸역 일어나갖고 아침에 가서 수영을 하려 딱 들어갔고 사실 이게 원래 6시 같은데 잘 못 일어나는데 막 혼자 전날부터 신나갖고 막 가야지 이러고 준비해서 갔어. 할아버지밖에 없어. 아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저기 뭐지? 배우는 내용 보니까 이미 다 배웠던 거거든? 내가 딱 접영하고 스타트까지는 다 배우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줘갖고 처음에 25m짜리 자유형 2바퀴를 돌리고 거기서 이미 허벅지가 다 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너무 힘든데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병 발차기 한 번 도는 때 거기서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저는 그냥 힘들어서 좀 올라가 있을게요 하고 남은 30분 동안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애초에 딱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은 내가 헬스장을 다녀도 다리 운동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다리가 이미 너무 두껍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할까 해서 냅둔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왜?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벌써 근육통이 생겼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다음 날 수영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내일은 수영 안 하는 날이니까 언제 월수금? 월화 목금 해요. 에?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그냥 그걸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힘들다라는 거? 많이 가세요. 많이 가야지. 가르기니는 먹고 하면 좀 괜찮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끼고 정말 하세요. 효과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 모자 쓰고. 그치? 어. 너무 좋아하네. 자, 그래서 여기서 확률 몇 개 구했어요? 5개 다 구했어요. 계산해보는 거야 이제. 얘가 독립이려면 뭐 하면 P, B랑 누구? P, C를 곱하면 P, B, 교 C랑 같은지를 보면 되지. 맞아? 곱하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맞아요? 그럼 너는 확실히 독립이야. 오케이? 다시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개념할 때 뭐라 그랬어? 근데 B랑 C가 독립이라고 써있어요. 독립이 안 써있지. 그걸 내가 찾는 거지. 다시 봐봐. 여기까지는 모두가 통하는 거였잖아. 맞아? 독립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얘가 되면 독립이야 이것도 된다 그랬잖아. 두 개가 왔다 갔다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개념으로 너가 그냥 읽어봤더니 독립이네 맞네 이런 식으로 가면 헷갈린다 했죠. 그래서 확률을 뭐 했어요 지금? 확률을 다 찾았어요. 어디 갔어? 확률을 다 찾았어요 여기. PA, PB, PC, B교시, A교시 이렇게 찾았어.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PB랑 PC를 곱하면 두 놈을 곱하면 얼마 나와? 4분의 1. 근데 요 교가 누구야?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너 독립이야 이렇게 간다고. 요거 어때요? 똑같은 얘기지? 맞아? 얼마 나와 너도? 독립이야. 답은 몇 번? 5번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오케이? 자, 남은 거 똑같고요. 317번 한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문제에서 풀어줘라. 옳은 것만을 풀어줘라.
자, A, B가 독립이면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너랑 너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세요. P, A, B라는 친구는 B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지? B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좌변을 계산을 하면 너는 P 얼마로 둘 수 있어? A라고 둘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오른쪽 요거 봐봐. A, B, 여 이렇게 돼 있죠. A라는 사건이 B의 영향을 안 받으면 B의 여집합에도 영향을 받겠니 안 받겠니? 안 받아요. 이 친구 또다시 뭐가 돼요? 너도 P, A가 돼. 독립이면 둘이 당연히 같다고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밥을 먹을 때 시야가 살찔 확률,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시야가 살찔 확률 어차피 상관없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거 봅시다. A, B가 똑같이 뭐예요? 독립이에요. 그러면 너의 여집합과 B는 서로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A, B가 관련이 없어. 그럼 A 여집합과 B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없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맞아요? A의 영향을 안 받으면 A가 아닐 때도 영향을 안 받아요. 오케이? 알아듣지? 약간 애매해. 어. PA 한마디 B 여집합 있잖아요. 응. 저기 왜 PA? 아, 다시 해줄게.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두 번째 이해가 잘 돼요. A 사건 뭐라고 잡을까?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현정이가 잠을 잘 확률. 아 쌤이 수능 갈 확률하고 40. 내가 수영을 갈 확률. 내수. 이렇게 왔어. 이거는 좀 나쁜 거 같으니까 봐드릴게요. 자, 서연이가 물 마실 확률 이렇게 갑시다. 서연이가 기본적으로 물을 마실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서연이가 물을 마실 건데 내가 수영장을 간 날인 거야. 상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둘이 어떻게 써요? 같겠죠. 다시 내가 수영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며. 그럼 내가 수영을 안 갔을 때 서연이는 물을 마시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 개념이 아니야. 어쨌든 관련성에 대한 얘기라서 이 친구 B가 있는 거랑 B여가 있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얘가 하는 소리는 여집합과 B가 종속일까? 라고 물어보잖아. A, B가 관련이 없으면 지들의 여집합도 관련이 애초에 없다는 얘기예요. 니은은 틀린 말이야. 오케이? 기억은 맞고 니은 틀린 말이야. A, B가 배반이야. A, B가 배반이야. 배반이면 독립이다. 이렇게 쓰죠. 이거 많이들 이제 하는 착각인데요. A,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야. 겹치는 게 없으면 독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무의식 중으로.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틀린 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겹치는 게 없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만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반이면서 독립이 아닌 걸 해볼까? 뭐가 있을까? 배반이면서 독립일 거. 배반이면서 독립일 거. 근데 이것도 방금 똑같은 얘기잖아. 서연이가 물 마시는 사건이랑 내가 수영 가는 사건이 근데 배반 사건 아니야? 교집합이 있나? 맞죠? 배반인데 배반이고 독립이잖아요. 독립이네. 안녕 상민아.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틀렸어요. 답은 1번.
자, 넘어가서 독립인 사건의 확률 계산 31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B가 뭐래요 서로? 독립이야. 그 다음 요거 하나, 요거 둘 줄게. B를 찾아라. 요거 근데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기말 파트니까 그냥 하고 까먹었다가 나중에 또 연습하세요. 이거 기말이지. 이거 중간에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중요해. 조건부 확률까지가 보통 중간이에요. 이것도 조건부 조건부 확률 뒷타임이라서 얘는 보통 빠져. 아...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계산을 해보자. P, B를 구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 그렇지? 둘, 그 다음 독립인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독립에서 찾을 수 있었던 식은 뭐였어요? P, A, 교, B는 뭐라고 볼 수 있다? PA랑 PB로 갈 수 있다. 요거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PB가 필요해요. 그럼 식을 어떤 식으로 한번 세워볼래요? 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합을 준 순간부터 합 더하기 교는 뭐 더하기 뭐다? A 더하기 B다. 요걸 쓰고 싶고요.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P A 합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P A 교 B에다가 바본가? 반대로 쓸게요. PA에다가 더하기 PB에다가 빼기. 그렇지? PA 교 B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교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다시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빼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이거 알아 몰라? 알아요. 여기서 모르는 건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어. 그럼 식을 이제 한번 써볼게요. 합집합이 얼마예요? 6분의 5는 A가 얼마야? 2분의 1. 모르니까 이거 X 빼기 얼마? 2분의 1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문제지 이거? 맞아요? 그러면 넘기면서 계산 좀 하자. 요거 6분의 3이죠? 넘기면 6분의 2 남지? 해서 왼쪽이 6분의 2는 2분의 1 X 이렇게 되고 가능한 X 얼마예요? 3분의 2 이렇게 정리되어 끝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확률 얼마야? 3분의 2야. 이거 근데 조금 어렵다. 이거 학통한 친구들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요거 계산하는 게 나중에 이제 바 집어넣는 것까지 들어가고 하면 조금 헷갈려져요 점점. 자, 그러면 323번 봅시다. 323번 A 나라와 B 나라에 눈이 올 확률이 0.5, 0.4야. 적어도 한 나라에서는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확률을 좀 찾아봐. 근데 A 나라랑 B 나라가 눈이 오는 확률이 독립일까 종속일까? 이걸 좀 독립으로 봐야 돼?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A 나라랑 B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답이 없는 얘기고 그냥 서로 독립적인 나라니까 독립으로 보시고 A에서 눈 오든 B에서 눈 오든 상관은 일단 없어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둘 중에 하나라도 눈이 와야 되잖아, 그치? 맞아? 하나라도 눈이 와야 돼.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 뭐 전체에서 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해볼게요. A에서 눈이 오는 거랑 B에서 눈이 오는 걸 합치면 되죠.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잖아. 맞아? A 또는 B에서 눈이 오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 합 B의 확률을 구하자라고 계산을 할 거고요. 이 합집합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B 그 다음에 빼기 A 교 B죠? 맞아요? A시고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가는 겁니다. A랑 B 전부 알아요? 몰라요? 전부 알아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0.5 더하기 0.4 빼기 2개 곱하면 0.2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계산하시면 얼마? 0.7 답은 5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네요. 쉽다.
그만하고 싶다 그치? 쉬워서 그만하고 싶어요. 딱히 어려운 것도 없잖아 그치? 그만하죠. 요것만 하고 쉴게요. 근데 이거 다 하면 뭐예요? 다 하면 저 통계 나가요. 아니 통계는 내 생각에 조금 미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작년에 니네 고2 때 확통 보는 애들 있잖아. 걔네 해보니까 막 통계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갖고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그거 쉽지 않지. 자 32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상자 A, B가 있고요. 카드가 또 적혀 있어요. 그렇군. 합이 홀수면 좋겠네. 그렇군. 근데 이 문제 보고 독립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나? 독립이 아닌데. 자, 아니 독립이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 말 안 했어요. 합이 홀수가 되려면 가능한 케이스 뭐밖에 없어요? 홀 더하면 얼마지? 짝이네. 이런. 이거는 홀 더하기 짝 이게 맞겠죠? 이 영상에서 지워주세요. 알겠어요. 영상에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걸 왜 자꾸 심어? 자, 그래서 홀수 아니면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만해? A에서 홀수 꺼내고 B에서 짝수 꺼내고, 아니면 A에서 짝수 꺼내고 B에서 홀수 꺼내고, 그치? 첫 번째 A에서 홀수, B에서 짝수 이렇게 갑시다. 아니 너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서 비웃음이 나오는 게 웃겨갖고. 저희는 괜찮아요. 자 A랑 B 이렇게 생각합시다. A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습니까? 3개. 4분의 3. 그러니까 확률로 가면 이제 4분의 3 이렇게 가겠죠. B에서 짝수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2분의 1 요거 곱하겠죠. 얼마야? 8분의 3 이렇게 들어오지. 다시 두 번째 가자. A에서 짝수 나오고 B에서 홀수가 나와요. 그럼 A에서 짝수 나올 확률 얼마야? B에서 홀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요거지. 결론은 얼마야? 8분의 1이죠? 맞아요? 그냥 두 개 더하면 답이에요. 근데 이게 왜 독립이에요? 의미상 이렇게 돼요. 여기서 사건을 뭘로 정의하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사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A에서 홀수 꺼내는 사건을 A라고 부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B에서 뭘 꺼내는 확률을? B에서 짝수 꺼내는 확률을 B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독립이라는 거야. A에서 홀수를 꺼내는 거랑 B에서 짝수를 꺼내는 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너 여기서 홀수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 짝수 뽑아야지 짝수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 경우만 쓴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경우만 써서 그 확률을 구한 거잖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딱 해도 1번 나왔네. 오케이 그럼 여기 짝수 뽑아야지. 2차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A 너가 B라고 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다 아니다? 독립이다 그냥 이 얘기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독립종속은 크게 막 하나의 유형으로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문제에서 독립을 판단하라고 할 때만 교집합이 두 놈의 곱이다 를 쓰시면 되고, 독립을 주시면 그 식을 또 사용할 때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이외의 문제풀이는 그냥 하던 대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옵시다. 우리 확률은 완벽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디 넘어간다고? 통계 넘어갈 거야. 다음 주부터 하는 거 안 되겠죠? 조금 힘들어요. 자,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4분의 3인 볼링 선수가 있어요. 공을 4번 던질 거야. 그랬을 때 한 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쳤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차라리 빼는 게 편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전체는 항상 1로 보는 거야. 확률로 볼 거라서 1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스트라이크를 한 번도 못 치는 경우를 빼자. 오케이? 그러면 4번 중에 몇 번 스트라이크 치는 거야? 아니, 한 번도 못 쳐야 돼.
0번 치는 거야, 스트라이크를. 4분의 3의 확률을 몇 번 냈다고요? 0번 냈다고요. 오케이? 그럼 4분의 1의 확률을 몇 번 내야 되는 거야? 4번 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그럼 계산해보자. 1-4C0 얼마예요? 1이야.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3의 0제곱 얼마야? 1이야. 4분의 1의 4제곱은 2분의 8제곱이랑 똑같죠. 2분의 1의 8제곱이죠. 그러면 2의 8제곱 얼마예요? 256이지. 그러니까 요 친구가 빼기 256분의 얼마? 1. 답은 얼마예요? 5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그래서 상황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계산은 참 쉽다. 넘어가서요. 여기 있는 332번 좀 한번 볼게요. 자, 요 친구 A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한 변 길이가 1이고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앞면 나오면 2만큼, 뒷면 나오면 1만큼 움직일 거고 4번을 던질 거야. 그래서 4번 던져서 어디로 돌아오길 바래요? A로 돌아오길 바래요. 요거는 교과서 가면 또 활용도 항상 있는데 비슷한 뉘앙스 맨날 나와요. 생각을 해봐라. 너가 돌아오려면 얼만큼 이동해야 돼? 1, 2, 3, 4, 5만큼 이동해야 되지. 그러니까 A로 돌아올 확률이라는 말 자체가, A로 돌아온다는 내용 자체가 이동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5가 나왔단 말 아니야? 맞아? 이동 거리가 5여야지 A로 돌아와요. 만약에 4면 A로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 만약에 6이면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지금 최소한 뭐가 나오면 좋겠다? 딱 5를 맞출 그런 경우를 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앞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둘을 합쳐서 일단 4번인 건 확정이죠. 맞아요? 근데 이동거리가 5가 나오려면 어떻게 분배가 돼야 될까? 앞으로 가면은 몇 개나, 앞면이 나오면 얼만큼 가고 2만큼 가고 뒷면 나오면 얼만큼 가요? 1만큼 가죠. 5가 나오려면 이 4개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어야 될까? 2번 한 번? 4번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번 2번이면 얼마 나와요? 4에다가 2 더하니까 6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한 번 3번이면 어떻게 나와요? 앞면 한 번 나오면 얼마큼 가고? 2만큼 가고 뒷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되겠지. 그럼 3 나오겠죠. 그래서 요 상황 두 개를 동시에 이해를 해보니까 앞면이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이거 어려우면 방정식 세워서 풀어야 돼. 그렇게 해줘?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앞면 하나에 뒷면 3개가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럴 확률은 4번 중에 한 번 앞면이 나오면 좋겠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게 한 번 있으면 좋겠어. 앞면이 안 나오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인데 그게 몇 번? 그게 3번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너를 가져다 정리를 하면 결국에 4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이 친구는 결론이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시 알아들었어? 너 졸리지? 무슨 시간대가 좀 애매해서. 평소보다 너무 빨라요? 네, 333번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귀찮네. 홀수면 2번, 짝수면 3번, 앞면이 2번? 동전의 앞면이 2번? 고민을 해봅시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또 따로 있겠지. 우리는 그거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셔야 되겠죠. 맞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거야. 홀수가 나왔다라고 치자. 오케이?
홀수가 나왔다라고 치면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확률로 일단 홀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동전 몇 번 던질 거야? 2번을 던지겠죠? 근데 2번을 던져서 뭐 하래요? 앞면이 2번 나와야 된대.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 전체 몇 개? 4개 있지. 전체 경우가 앞, 뒤, 앞, 뒤 이렇게 4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와야 되죠. 확률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되면 이거 써놔. 2분의 1 뭐 하는 확률이야? 홀수 나올 확률이야. 홀수가 나왔다 치고 2번 던지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 2번 던질 건데 2번 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넘어갑시다.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던질 거예요? 3번 던질 거야. 근데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와야 된대. 그럼 요거는 경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뭐 앞, 뒤 나왔다고 치고 걔네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센다는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독립시행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어때? 3번 중에 2번 뭐가 나오면 좋겠어? 앞면이 나오면 좋겠어. 앞면이 2번 나오면 좋겠어. 그럼 뒷면이 몇 번 나와요? 뒷면이 1번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결국에는 3 곱하기 2분의 1 전체가 4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2개 합치면 3개, 너까지 가서 4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너에 대한 결론은 16분의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있고요. 두 녀석은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곱하는 게 기본입니다. 8분의 1은 16분의 2죠. 두 개 합치면 16분의 얼마? 16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맞네요.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거짓이고요. 안타까워요. 누가요? 제가. 시야 괜찮아? 아 근데 지금 여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 느낌이 막 있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창밖이 저런 상태잖아. 네. 나도 좀 졸리거든? 근데 모두가 약간 피곤해 쩔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막 특별한 일이 있나? 사실 있는데 비밀이. 알겠습니다. 예린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네?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우리 확률 변수 얘기 좀 하러 넘어갈게요. 자,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할 겁니다. A팀의 승률이 4분의 3이야.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돼야 돼. 오케이? 5번의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돼야 돼. 4번을 이겼다며. 맞아? 4번을 이겨야 우승이 결정되는데 5번째에서 결정됐다는 건 4대 1로 결정됐다는 얘기겠죠. 한 팀이 4번을 이긴 시점이 언제여야 돼? 5번째에 그런 일이 있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우승팀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경우를 나누자. A가 우승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이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1번부터 4번까지 끊고 마지막 5번을 볼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누가 언제 이기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우승을 했다란 얘기는 A가 몇 번 이겼고 4번 이겼고 B가 몇 번 이겼어? 한 번 이겼어. 이게 기본 디폴트잖아. 근데 5번째 경기에서 확정됐다는 게 생각을 해봐. A가 이기고 A가 이기고 A가 이기고 A가 이기면 이미 우승이 확정돼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4번과 1번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요? A가 이기는 건 일단 확정이야. 여기서 A가 이겨야 돼. 그치? 그러면 남은 4번의 경기 동안에는 어떻게 이기면 돼요? A가 몇 번? 3번. B가 몇 번?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경우를 한번 세보자 이거야. 일단 4번의 경기 중에서 A가 3번 이기면 좋겠어요. 얼마의 확률로? 4분의 3의 확률로 A가 3번 이기면 좋겠어.
그러면 B는 몇 번 이긴 거니까? 한 번 이긴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한 번 이긴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가 어떻게? 4분의 3의 확률로 이기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너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에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얘는 4분의 3 전체의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4분의 3은 2분의 얼마고? 6이고 이 친구는 얼마가 돼요? 6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4-3, 4 맞고 A가 이기는 거 4분의 3. 아 미안하다. 여기 근데 3이다. 약분될 거 약분되고 4분의 3. 얘가 81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계산 잘못한 게 있나? 16. 아 요거를 뺐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부터 계산 다시 할게. 4분의 1까지 쓰고 거기서 곱하기 얘를 빼먹었네. 4분의 3을 빼먹었네. 여기 있는 거 3개 쓴 게 이거야? 그리고 얘까지 이걸 놓쳤구나. 자 그러면 계산하면 너끼리 사라지고요. 4가 전체 몇 개가 생겨요? 4개, 3도 4개, 4 4개 있으면 256이죠? 256. 3 3개 있으면 27. 거기 하나 더 있으니까 81이겠지?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그럼 두 번째 경우 누가 우승할 수도 있어요? B가 우승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A가 몇 개? 한 번. B가 몇 번? 4번 이길 거고요. 처음 4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반드시 B가 이겨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B가 이기는 게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써놓고 여기 4번 중에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치? 4번 중에 3번 누가 B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4분의 3으로 A가 한 번 이겼다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 한 번 더 쓰면 4 곱하기 4분의 1에 몇 제곱? 세제곱에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 4 날라갈 거 하나 날라가고요. 남는 친구 256까지는 똑같고요. 분자가 3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두 녀석 더해서 얼마 나와요? 256분의 84. 약분 다 하시면 얼마? 64분의 21 이렇게 나오고 답이 끝납니다. 오케이? 사실 여기까지 해서 확률이 끝인데 중요한 게 좀 있어요. 여기 파트는 기말이잖아. 앞이 중간이었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뭐 학원을 계속 다니긴 할 테니까 웬만해서 뭐 이어지긴 할 건데 여기를 많이 까먹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중간 공부까지 쭉 하고 나면 얘를 까먹어. 그리고 반대로 중간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기말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걸 까먹어. 그러면 이제 막 이거 하고 뒤에 통계를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다 보면 위에 조건부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곱셈 정리 이런 거 다 까먹어 버려. 독립종수 판단도 못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게 있어서 여기랑 그 위에 조건부까지 좀 한 세트로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문제를 볼 때 지금은 독립시행의 확률 2 이런 식으로 유형이 달려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그런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내가 얘를 어떤 걸로 풀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항상 해보셔야 돼요. 근데 써볼 만한 게 뭐밖에 없냐면 일반적인 확률, 전체분의 해당 사건 이렇게 가는 거. 두 번째로 확률의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 있었어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은 근데 판단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오케이? 상황을 뭐뭐 할 때로 깔아주는데 이런 거는 상황으로 깔리는 게 아니죠. 승률이 4분의 3이라고 할 때 이런 건 어떤 배경 사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조건부도 조금 기억이 잘 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 얘까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다. 넘어갑시다. 오늘 확률 변수 개념만 좀 얘기하고 적당히 하다 끝낼게요. 참고로 오늘 프린트 숙제는 없고요. 남은 교재 있는 거 좀 쭉 풀어놔. 지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밀릴 것 같아요. 요거는 잠깐 집중. 여기가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얘가 돼야 뒤도 되고 계속 되거든요. 용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확률 변수를 배워요. 페이지 몇 페이지 이거? 자, 확률 변수를 배워요. 확률 변수가 뭐냐면 일단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원소의 실수 하나가 대응되는 누구를? 함수를 가져다 변수로 잡는데요. 함수를 변수로 잡는다는 거야. 다시 fx라는 함수 있어 없어? fx라는 함수 있죠. 그거 숫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fx라는 친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럼 이 친구 변수 아니야? 변수죠. 그럼 우리가 확률을 p로 잡지. 변수 이렇게 쓸게. 확률을 p로 잡아. 그럼 p에 예를 들어서 PA의 확률이 있을 거고 PB의 확률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너에 대한 PX라고 쓰면 이거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잡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 확률 변수를 우리는 라지 X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x를 안 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확률 변수 x가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따지면 이런 거야. 잘 봐봐.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p 잘 봐. x가 3일 내용을 구해라 이러잖아. 말로 따지면 어떤 x가 3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고요. 함수로 따지면 이런 거 함수에 뭐 3을 집어넣은 게 얼마야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요게 함수를 맨날 다루던 거면 우리는 확률 변수에서 p, x가 얼마? 3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당연히 부등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부등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확률 분포는 뭐냐? 대응관계를 가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따지시면 편해요. 항상 우린 이 확률 분포 표를 다루게 되거든요. 지금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변수 x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0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px는 스몰 x다 이렇게 썼잖아. 얘가 라지 x가 0이 된다는 건 x가 0이다 이 말이야. x가 0일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x가 1일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x가 2일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냥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되려면 사실 문제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올 동전의 개수 이렇게 했어. 생각을 해봐. 세 개의 동전 중에서 앞면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3개 나올 수 있지.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그렇지? 몇 개 나올 수 있어? 1개. 몇 개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 확률 변수가 누구야? 이러면 0, 1, 2, 3 이게 확률 변수인 거야. 안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자유투 5번을 시도해서 성공한 횟수래.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뭐가 있어요? 0, 1, 2, 3, 4, 5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게 확률 변수라는 거야. 어떤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그 횟수 있죠? 그것들이 확률 변수야. 366번 볼까? 빨간색 공 2개, 파란색 공 3개 있어요. 거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낼 건데 나올 수 있는 빨간 공의 개수 이랬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돼요? 빨간 공이 안 나오든가, 빨간 공이 1개 나오든가, 빨간 공이 2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이런 게 끝이야. 이게 쉬우면서도 좀 어렵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보여요? 368번. px는 얼마를 찾아라? 3을 찾아라. x가 3일 때 얼마예요? 8분의 1. 답은 8분의 1이야.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 한 큐에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 전체 틀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사실은 원래 이제 우리가 확통을 2학년 때 배운 애들은 4번 시험 볼 거 아니야. 그럼 보통은 여기까지 끊으면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여기까지 시작해갖고 여기부터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것도 양이 꽤 적지는 않은 내용들이긴 한데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단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앞면이 나올 경우 이랬잖아. 앞면이 나올 경우 몇 개? 0개, 몇 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었지.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요. 각각 0, 1, 2, 3이라는 값 말고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2.5번의 앞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었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각각의 숫자들이 뭐 하고 있니? 다 떨어져 있죠. 맞아요?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산이라고 하죠. 맞아? 그래서 이런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를 생각을 해봐. 애를 낳았는데 애가 나올 키, 그걸 확률 변수로 잡자. 그럼 애가 몇 cm일 수 있어요? 0cm부터 시작해서 몇 cm 정도까지면 될까? 한 300cm 정도면 될까요? 요 사이로 어딘가 있겠죠? 맞아요? 키가 게임도 아니고 10cm였다가 정확히 11cm로 자라나나요? 띵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변수가 이루어져 있어요?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겠지.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연속 확률 변수야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함수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함수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요. 다시 얘가 변수야. 여기서 나오는 확률을 p, x는 스몰 x 이렇게 쓰잖아. 얘의 이름을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질량 함수.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는 px는 x 이렇게 쓸 때 얘를 밀도 함수 이렇게 불러요. 일단 용어에 대한 의미고요. 뉘앙스는 이렇게 받아주는 게 조금 편해요. 얘는 변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지. 그럼 각각의 숫자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너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너가 나올 확률 얼마야?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요, 안 돼요? 할당이 되죠. 어려운데 숫자? 이거 안 되겠다. 4분의 1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에게 확률을 할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를 질량함수 이런 뉘앙스로 불러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될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그래프가 나와요? 거의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어떻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맞아? 얘를 함수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혹시 정규분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막 IQ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없어? 당신의 지능은 상위 몇 프로 이런 거? 이렇게 그림 딱 그려져 있고 맞아요? 요 순간 얼마? 이렇게 잡기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넓이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연속 확률 변수의 밀도 함수 중에 하나를 얘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무슨 말인지 알아? 정규분포가 어때요? 사람의 평균 IQ 몇이니? 100 정도 할게요. 그럼 풀마 10까지는 정상범위죠. 맞아요? 그거보다 높아지면 고지능으로 넘어가고 낮으면 조금 슬프겠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들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 정도 영역에 있더라, 이 넓이 속에 있더라 이런 뉘앙스로 많이 받아들이지 얼마다 이렇게 딱 가져가진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 크게 두 가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얘기 간단하게 하고 오늘 끝내줄게요. 뭐야? 이거 아니야. 미안. 여기로 넘어와서 자, 이상확률 변수 몇 개? 유한계 혹은 차연수.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어렵게 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확률 변수의 정의역이 정수일 때. 확률 변수의 정의역이 뭘 때? 정수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연속은 뭐면 돼요? 확률 변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오케이? 그런 뉘앙스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함수를 질량함수라고 합니다. 질량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px는 경우에 따라 0이랑 2일 때는 4분의 1로 1일 때는 2분의 1로 보겠다라는 건 표로 바꾸면 이래요. x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0, 1, 2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확률 px가 스몰 x일 수 있을 때를 찾으면 이거는 0일 때 4분의 1이고요. 이거는 1일 때 2분의 1이고요. 이거는 2일 때 4분의 1의 확률이 할당이 돼 있더라. 오케이? 우리 뭐가 나오든 문제 풀기 하기 전에 표는 그릴 수 있어야 돼. 표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안 되면 힘들어요. 일단 표는 그려놓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결국에 확률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 모든 확률을 다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게 무조건 핵심적인 거예요. 다시 그걸 써놓은 게 뭐야? 너네들의 합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2번에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표를 주고요.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얘를 안 알려줘. 그럼 얘가 얼마인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4분의 1 요건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표의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오케이? 표의 확률의 합은 1이다. 넘어갈게요. 확률 변수를 연속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실수값을 가지면 돼요. 밀도 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밀도 함수를 표현할 거잖아. 확률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함수가 0보다 작아지면 되겠니? 확률이 마이너스가 찍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밀도 함수의 성질이야. 두 번째로, 넓이는 뭐야? 1이야. 무슨 넓이? 이 전체 넓이. 다시 얘는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아이고.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어요. 그럼 얘는 변수가 실수 전체잖아. 그럼 이 영역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우리 적분 배웠죠? 내가 뭐라 그랬어? 요런 모든 값들을 전부 무한번 더하면 그게 뭐예요? 결국엔 넓이였지. 맞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결국에 얼마다? 1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실제로 그럼 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적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런 건 안 나와요. 어떤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온다고. 짜잔. 이런 밀도 함수가 있어. 이거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가 1이고 막 여기 이런 거 물어본다고. 요 넓이 얼마여야 돼? 이 넓이 1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 함수는 뭘로?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내용이 끝나요. 지금 이런 문제 보여요? 0부터 4까지 높이는 4분의 1까지지. 전체 넓이 얼마 나와? 1.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확률 P X가 어디서 어디냐면 어디서 어디? 1부터 3까지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봐. 1부터 3까지의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고. 요 넓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내용은 솔직히 너무 쉬운데요. 그냥 단어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싶은 그 정도 생각이에요. 요거 뒤로까지 더 넘어가면 뭐 정규분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메인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와서